아파트는 9억인데 통장에는 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남들보다 많이 아껴왔는데 지금 이 상황이 참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후 자산 설계사 이민성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 여러분에게도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대한민국 50대 이상 많은 분들 중에 집 한 채는 있지만 정작 쓸 돈이 없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처하게 되는 것일까요? 요즘 같은 시기에 현금이 부족하다는 건 단순히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삶 전체가 조급해지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내 인생이 이미 한쪽으로 굳어져 버린 건 아닐까 하는 절망감마저 생깁니다. 하지만 다행히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가진 자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이걸 미리 아는 분들과 모르는 분들의 노후는 전혀 다르게 펼쳐집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무리한 투자나 대출 없이도 여러분 상황에 딱 맞는 3가지 현실적인 선택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게 가능할까 싶으시겠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미 선택해서 활용하고 있고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서는 이 3가지 방법 중 어떤 전략이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실제 계산 사례까지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보시면 분명히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실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평생 일궈 마련한 소중한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매일의 생활에서는 현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는, 즉시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운 비유동성 자산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50대 이후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에게 이러한 자산 구조는 예상치 못한 불안감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집값이 오르는 것만으로도 든든했지만 막상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가 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당장 필요한 생활비, 갑작스러운 병원비, 자녀들의 예상치 못한 지원 요청 앞에서 수억 원짜리 집은 그저 그림의 떡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몇 가지 생각의 함정들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살아온 집에 대한 깊은 애착이나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더 나은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혹시나 집을 팔거나 다른 방식으로 활용했다가 나중에 집값이 더 오르면 어쩌나, 또는 지금 당장 무언가를 바꾸는 것이 왠지 손해보는 것 같다는 생각에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집이니까 더 가치 있게 느껴지고 쉽게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바꾸기 어려운 마음도 크게 작용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상담 과정에서 이 집에서 아이들 다 키웠는데 나중에 애들한테 물려줘야 하는데 와 같은 말씀을 하시며 현재의 불편함을 감수하려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렇게 부동산에 자산이 집중된 현상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배경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부동산이 가장 확실한 자산 증식 수단으로 여겨졌고 내 집 마련은 중산층의 꿈이자 안정적인 노후의 상징처럼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금융시장이 발전하고 다양한 투자 수단이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자산 관리란 부동산 관리와 동일시되는 경향이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 금융자산 비중은 낮고 부동산 자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으로도 70%를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는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값 자체는 수억 원, 많게는 10억 원을 훌쩍 넘어가더라도 매달 쓸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해 생활고를 겪는 이른바 하우스 푸어가 되는 것입니다.
집값이 오른다는 뉴스는 분명 기분 좋은 소식이지만 그 집을 팔거나 유동화하기 전까지는 그저 장부상의 숫자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매년 내야 하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커지고 노후화된 집을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고정 지출은 그대로이거나 늘어나니 심리적인 압박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자산은 있지만 쓸 돈이 없는 풍요 속의 빈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동산에 묶인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값비싼 집을 가지고 있다 해도 불안한 노후를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우리는 왜 많은 분들이 집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이른바 집 가진 가난뱅이가 되는지에 대해 그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산이 부동산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고 이를 유동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심리적인 장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꽉 막힌 현금 흐름을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고 실질적인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각 방법의 장단점과 어떤 분들에게 적합한지 그리고 실행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팁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쉽게 말해 현재 살고 계신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연금처럼 생활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 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매력은 내 집에 계속 살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사 걱정 없이 익숙한 환경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고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은 생활비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또한 부부 모두 사망 시 주택 처분 가격이 연금 수령 총액보다 많으면 남은 금액은 자녀에게 상속되고 부족하더라도 자녀에게 청구되지 않는다는 점도 안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부 의료비 인출 한도 설정도 가능하여 갑작스러운 목돈 지출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해당 주택의 가치가 아무리 올라도 그 상승분을 온전히 누리기는 어렵고 자녀에게 상속할 재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라 월 지급금이 달라질 수 있는 변동금리형 상품도 있지만 보통 고정금리형을 많이 선택하십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은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보다 본인과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다른 고정소득이 부족하여 매달 꾸준한 현금 수입이 절실한 분들에게 특히 적합한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을 고려하신다면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 월지급금을 시뮬레이션 해보시고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 경우 등 세부 조건에 대해 미리 꼼꼼히 확인하고 상담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70대 한 어르신은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주택연금을 신청하셨고 현재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생활비 걱정 없이 건강관리와 취미활동을 즐기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다운사이징, 즉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 작은 규모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의 집으로 옮겨 차액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들이 모두 출가하여 넓은 집이 더 이상 필요 없거나 관리비나 재산세 등 주택 유지 비용이 부담스러워진 분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운사이징의 가장 큰 장점은 상당한 규모의 목돈을 한 번에 마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자금으로 부채를 정리하거나 생활비로 활용하거나 혹은 앞서 말씀드린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작은 집으로 옮기면 관리의 편리성은 물론 냉난방비 등 생활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동네와 정든 집을 떠나야 하는 정서적인 어려움이나 이사 과정의 번거로움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거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각 및 구입 과정에서의 세금, 중개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생각보다 손에 쥐는 현금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운사이징은 현재 집이 생활 규모에 비해 너무 크다고 느끼시는 분, 주택 유지 비용을 줄이고 싶으신 분, 혹은 일정 규모의 목돈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성공적인 다운사이징을 위해서는 단순히 집값 차액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거지의 생활 인프라, 교통 편의성, 의료시설 접근성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이사 후 남는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30년 넘게 방 4개짜리 아파트에 사시던 60대 후반의 부부가 자녀들 독립 후 방 2개짜리 신축 빌라로 옮기면서 약 1억 5천만 원의 여유자금을 확보하고 이 돈을 월지급식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매달 약 50만 원의 추가 소득을 얻고 계신 사례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현재 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바탕으로 초저위험 투자를 통해 현금 흐름을 보충하는 전략입니다. 이 방법은 앞선 두 가지 방법과 달리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필요한 만큼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이용하는 만큼 이자 부담이 발생하고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투자는 수익률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원금을 최대한 지키면서 안정적인 이자나 배당 수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현재 집을 절대 팔고 싶지 않고 대출 이자를 감당할 만한 여력이 있으며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극도로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 제한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방법을 선택하신다면 대출은 가급적 정부 지원 상품이나 금리가 낮은 고정금리 상품을 우선적으로 알아보고 투자 대상은 국공채, 신용등급이 매우 높은 우량회사채 또는 여러 우량주에 분산 투자하여 변동성을 낮춘 배당주, ETF 등 원금 손실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초저위험 자산에 한정해야 합니다. 절대로 주변의 말만 믿고 고수익을 믿기로 하는 상품이나 원금 보장이 불확실한 곳에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원금은 지키면서 은행 이자보다 조금만 더 받는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대출 규모는 총 자산 대비 과도하지 않게 설정하고 투자 결정 전에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도 소규모 자문 활동으로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60대 초반의 한 분은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로 5천만 원을 마련하여 그중 일부는 예비 생활비로 두고 나머지는 우량 채권형 펀드에 넣어 이자 부담을 일부 상쇄하며 현금 유동성을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가 소득이 있고 위험 관리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앞서 우리는 부동산에 묶인 자산을 활용하여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세 가지 현실적인 방법, 즉 주택연금, 다운사이징, 그리고 생활 안정자금 대출을 활용한 초저위험 투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각각의 방법은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유리할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기준들을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삶이 변화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바로 여러분의 현재 재정 상황과 앞으로 필요한 현금의 규모입니다.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어느 정도 있으신지 혹은 전혀 없는지, 현재 보유하고 계신 금융자산은 어느 정도이며 부채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장 큰 목돈이 필요하다면 다운사이징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고, 매달 꾸준한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주택연금이나 월지급식 금융상품 투자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강상태와 예상되는 의료비 지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은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건강 상태가 양호하시더라도 만약에 상황에 대비한 비상자금이나 장기 간병에 필요한 비용까지 고려하여 현금 흐름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주택연금의 경우 의료비 인출 한도 기능이 있어 갑작스러운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다운사이징으로 마련한 목돈의 일부를 의료비 예비 자금으로 확보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주거에 대한 여러분의 가치관과 선호도입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에 대한 애착이 크고 익숙한 동네를 떠나고 싶지 않으시다면 주택연금이나 주택담보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우선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집이 너무 넓어 관리가 버겁거나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여 작은 집으로 옮겨도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운사이징이 훨씬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나 이사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네 번째로 자녀 지원 및 상속에 대한 생각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게 반드시 현재의 집을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시다면 주택연금이나 다운사이징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녀들도 부모님의 안정적인 노후를 더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하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편안해야 자식들도 편안하다는 생각으로 본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성향과 배우자와의 충분한 합의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고 조금의 위험도 감수하고 싶지 않다면 주택연금이나 예금 중심의 자산 관리가 맞을 수 있습니다. 반면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성향이라면 다운사이징 후 남은 자금으로 다양한 투자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배우자와 충분히 상의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함께 정보를 찾아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을 고려해도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한두 가지를 먼저 정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현재 집에 계속 살고 싶다와 매달 고정 수입이 필요하다가 최우선 순위라면 주택연금이 가장 근접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가장 두려움이 적고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느껴지는 선택지부터 조금씩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고민 끝에 현명한 선택을 하신 분의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72살이신 김영숙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영숙님은 남편과 사별 후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넓은 아파트에 홀로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아파트 시세는 8억 원 정도였지만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70만 원으로는 관리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빠듯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혼자 지내시면서 건강에 대한 염려가 커졌고 혹시라도 큰 병에 걸려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늘 노심초사하셨습니다. 통장에는 몇백만 원 정도의 예금이 전부여서 집은 있지만 마음은 늘 불안하고 위축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주택연금에 대해 알게 되셨고 처음에는 집에 빚을 지는 것 같고 왠지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망설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자녀들은 오히려 어머니의 안정된 노후를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상담을 받고 주택연금을 신청하신 김영숙님은 매달 약 18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전보다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그 후 김영숙님의 생활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미뤄왔던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셨고 매달 생활비 걱정 없이 친구들과 점심 약속도 잡고 평소 배우고 싶었던 서예 교실에도 등록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돈 걱정에 밤잠 설치지 않고 내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마음의 여유를 되찾으신 것이었습니다. 김영숙님은 주택연금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처럼 김영숙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용기를 내어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다면 부동산에 묶인 자산은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닌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동산에 자산이 묶여 현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는 50대 이후의 분들을 위해 주택연금, 다운사이징,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초저위험 투자를 결합하는 세 가지 현실적인 해결책과 나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기준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김영숙님의 사례에서 보셨듯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용기를 내어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노후는 훨씬 더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50대 이후의 자산 관리는 더 이상 공격적인 투자로 큰 수익을 내는 것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현명하게 활용하여 매달 꾸준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더 이상 잠자고 있는 자산이 아니라 매달 따뜻한 생활비를 가져다주는 든든한 소득원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당장 큰 결정을 내리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 가장 마음이 가는 방법 한 가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통장에 매달 플러스를 만드는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노후 자금 걱정을 덜어내는 첫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빛나는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소중한 지인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함께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국민연금 고갈 문제와 관련하여 괜찮습니다. 60세에 매달 200만원 받는 세팅법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주제로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드리는 마인드샷 특가 상품을 안내해 드립니다. 첫 번째 상품은 나는 노후에 가난하지 않기로 결심했다입니다. 우리 채널에서 노후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바로 그런 분들께 오늘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이 바로 나는 노후에 가난하지 않기로 결심했다입니다. 이 책은 연금저축 전문 인기 유튜버이신 서대리님이 본인의 실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누구나 월 30만원으로 부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아주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특히 ETF 연금저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전략들을 담고 있어서 초고속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 월급을 지키고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겁니다. 더 이상 노후 준비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책과 함께 오늘 당장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상품은 퍼니메이드 클러치 다이어리입니다. 은퇴 후에는 연금 수령 계획, 건강관리, 새로운 취미, 생활 등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록하는 것이야말로 여유롭고 계획적인 노후 생활의 첫걸음이겠죠. 이런 A5 사이즈의 60 다이어리는 연금 스케줄, 병원 방문 기록, 재정 목표 혹은 버킷리스트까지 한눈에 정리하고 관리하기에 정말 유용합니다. 특히 이 제품처럼 수납 공간이 잘 되어 있는 커버는 중요한 영수증이나 서류 조각들을 보관하기에도 좋습니다. 은퇴 후의 소중한 시간과 계획들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께 실용적인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상품은 파카 만년필 조토 오리지널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중요한 재정 계획을 세우거나 자산관리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들 혹은 가족에게 남길 소중한 기록을 작성할 때 우리는 그 내용만큼이나 기록하는 행위 자체에도 의미를 두게 됩니다. 이 파커 펜처럼 손에 쥐었을 때 안정감을 주고
부드럽게 써지는 좋은 필기구는 그러한 중요한 순간들을 더욱 신중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죠. 또한 은퇴 후 여유로운 시간에 감사 일기를 쓰거나 삶의 회고록을 작성하는 등 자신만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즐거움을 더해줄 수도 있습니다. 만년필 입문용이나 선물용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으로 품격 있는 필기구로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계획과 기록을 함께하고 싶다면 이 펜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3가지 상품은 마인드샷 구독자 특가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영상 아래 상품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